네,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을 거부해왔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 중인 SK그룹 주식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 무려 그 규모가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SK그룹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이 사인, 개인으로 본다 그러면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관심을 갖는 게 좀 사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기업인이고 또 언급했다시피 SK그룹 지분고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 관장,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에서 행복을 찾아가라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혼 의사를 밝혔고요. 네. 2017년에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된다, 이혼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인데요. 반면 여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은 나는 이혼을 원하지도 않고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불성립되고 소송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노소영 관장 역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고 나도 이혼을 원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렇게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제는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네. 설령 지금의 이 입장을 추후에 번복하더라도 이혼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처럼 소송 단계, 소송 절차 초기에는 이혼을 원치 않다가 네. 중반부터 이혼을 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우선 단순한 심경 변화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어떤 그 행복을 비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상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제 별거하는 도중에.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송 진행 중에 어떤 방어 전략에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최태원 회장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노소영 관장의 유책 사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뭔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드러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외부에선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중에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가사소송법 규정상 이 소송 내밀한 그런 그 소송의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유출되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하죠. 예. 어쨌든 이제 노소영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위자료 3억 원과 그리고 재산 분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 얼마만큼을 이제 재산을 뭐 나누는 네. 얼마를 나눌 것인가 이걸 그렇죠? 판단하는 예.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이혼 판결에 뒤따르는 게 위자료, 재산 분할이죠. 그리고 미성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뭐 친권자, 양육자, 뭐 이제 양육비 등등이 되겠는데요. 이 소송에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재산 분할이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재산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네. 첫 번째로 재산 분할 대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상대방의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네.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 있어요. 이거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구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부부의 공동 재산은 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게 있죠. 바로 특유 재산인데요. 이거는 일방의 특유 재산입니다. 즉 혼인 전부터 이미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이거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돼요. 그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던 자동차는 내 네. 재산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방이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증여받은 경우, 뭐 유증도 포함되고요. 예. 이런 경우도 역시 특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에 그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이 사안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이제 그 SK 주식회사의 주식, 그 주식을 과연 최태원 회장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혼인 중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네. 아니면 상속받은 것인가. 이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 그 노소영 관장 측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적지 않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 네. 부분이 좀 쟁점이 될까요? 사실 재판 조금 과정에서? 전에 말씀드린 그 특유 재산에 해당한다면 그 논쟁까지 가지 않고 사실 쟁점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해서 네.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기여도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은 어찌 보면 일종의 정경유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네. 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설령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제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노소영 관장이 거기에 기여한 건 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나눠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은 사실 그 부분도 뭐 전혀 특혜는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좀 노력을 해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 재산이 워낙 막대하고 그리고 또 지금 노소영 관장이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그런 주식의 가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측의 소송 대리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법적인 공방을 펼치고 그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을 하겠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SK 지배 네.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석방이 된 배우 강지환 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실형을 면한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검사는 징역 3년의 그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법원도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3년 동안 유예한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구속 수감 수용되어 있다가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바로 이제 귀가했거든요. 이제 풀려난 겁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좀 이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는 거는요, 어떤 그 사람의 심신상실, 술에 취한 심신상실이나 항고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고 강제추행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실제로 교도소에 가서 수용 생활을 하는 것도 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를 보면은요, 여기에 구체적인 그런 양형에 대한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들도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 그리고 또 동종전과가 있느냐, 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들, 또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지 여부, 이거는 주변인들의 어떤 그 탄원서 등을 통해서 증명이 일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입니다. 즉 합의, 뭐 합의금이 지급되었든 지급되지 않았든 합의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선처해 주십시오, 저는 용서했습니다, 이런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뭐 가해자가 피고인이 연예인이든 아니든 그와 관계없이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부합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심 재판부가 보입니다만, 법원이 평생 참여하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 법감정에 좀 미치지 못하는 판결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만약에 항소를 한다고 하면 검찰이 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우선 피고인 강지환 씨는 지금 일단 구속 상태를 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사재판은 다시 또 법정에 와야 되거든요. 대중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네. 반면 검찰은 구형한 형량보다 수위가 좀 낮기 때문에 항소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 법관정을 떠나서 일단 일반적인 구형과 선고의 형량을 비교해 볼 때 검찰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형량으로 판단한다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 항소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 1심의 형량이 상당히 잘못됐다, 뭐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보다는 네. 적당하다,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 강지환 씨 판결로 인해서 온라인에서는 집행유예 뜻이란 검색어가 있더라고요. 집행유예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이 3년이란 기간 동안 뭘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 3년은요, 이 징역 일단 집행유예를 생각하기 전에 네. 징역 2년 6개월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럼 이 형이 선고되면, 네. 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2년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뒤로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3년, 형의 집행이 유예된 3년 동안 고의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요, 이 집행유예의 그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늘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징역형을 2개를 한꺼번에 이제 이어서 연달아서 이제 그 복역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다른 범죄, 고의 범죄 절대 하지 않고 조심하게 지내라. 얼마나 조심하고 지내는지, 얼마나 법을 앞으로 준수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